안녕. 반갑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정보 전달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자, 공부할 준비 됐죠? 정보 전달의 원리라는 단원은 참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전달의 원리를 배우고 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단원이 정보를 전달하는 화법의 실제,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장문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화법과 장문의 실제라는 것은 정말 말하기에 실제적인 모습들, 정보를 전달하는 장문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들은 모두 이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의 바탕이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화법과 장문들의 실제적인 낱낱이 모습들을 다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실제에 그냥 단순히 적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발표는 어떻고, 정보를 전달한 장문 중에 설명문은 어떻고, 각각의 정보들을 다 외우기보다 원리를 알고 있으면 원리에서 그대로 실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 한번 공부하는 게 실제 10번, 10개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보를 전달하는 그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전달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정보 전달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정보 전달의 절차와 방법을 배우기 전에 정보 전달이 뭔지, 정보 전달의 개념과 이 정보 전달이란 왜 중요한지 정보 전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보 전달의 개념과 필요성을 찾으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의 개념 딱 눈에 보이죠? 맨 윗줄에 있습니다. 정보 전달은 지식이나 자료를 말과 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이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요. 정보 전달이 가진 성질입니다. 정보 전달 선생님 누가 몰라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만 알고 가면요. 정보, 그리고 여기에서 지식이나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고 했으니까 정보와 지식과 자료는 모두 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가지는 특성. 지식, 자료, 정보 전달에서 남에게 주는 지식과 자료는 어때야 할까요? 1번 주관적, 2번 객관적. 정답입니다.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선생님 혼자 잘 놀지? 자,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정보 전달,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정보 전달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이 객관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결하게 얘기해야 되죠. 간결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팩트만 얘기해야 되죠. 팩트가 뭐야?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이라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뒤에 나오는 만약에 시험 문제 어떤 말이 나온다고 해도 객관적이랑 같이 연관되는 단어들을 찾으면 정보 전달의 원리에서 이거는 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보 전달이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정보 전달이 왜 필요할까요? 정보 전달이 왜 필요할까? 자, 밑에 문단에서 한번 읽어보면요. 정보 전달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보 전달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정보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게 된 거, 동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보 전달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
뭡니까? 인류의 발전입니다. 인류의 발전.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멘토 멘티 많이 하죠? 멘토 멘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멘토가 멘티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면 뭐 서로에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발전, 개인의 발전, 가르쳐주는 학생도 가르쳐주면서 뭔가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배우는 학생은 우선 1차적으로 배움을 얻으니까 개인이 내적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멘토 멘티가 개인 서로의 발전의 차원에서 머무른다면, 만약에 그것이 좀 더 큰 집단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요, 이렇게 개인이 지식을 언어를 통해 집단과 공유하면 모두가 그 지식을 알게 되고 모두가 발전하니까, 개인이 모두가 되면 이 인류가 발전하게 되는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처음에 무엇이 있느냐?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요,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의 부분을 정보 전달이 왜 중요한가, 정보 전달의 의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언어를 통한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한 지식의 공유이고요.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인류,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옛날에는 정보화 사회가 오기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더 센 무기를 가졌냐, 어떤 나라가 군사력이 더 세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 나라에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반드시 전쟁에서 우승한다, 이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정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단순히 나라 간의 싸움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려면 정보가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대학이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도요, 이런 능력을 요구합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정보를 활용하고 다른 이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전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좀 길게 정보 전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정보 전달이 뭔지는 이제 알았어요.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것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정보 전달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나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여기에 나오는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아닙니다. 표현하기는 물론 중요하지만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울 거냐면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정보 전달의 절차와 방법 중에서 정보 선별, 재구성하기까지 이렇게 배울 거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내용 조직하기와 표현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정보를 듣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학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정보 전달의 절차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의 절차와 방법.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나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표가 나옵니다. 자, 요 표는 정말 중요하고요. 앞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화법, 발표, 방송, 보도, 안내,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설명문, 보고문, 기사문,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단계에 기초해서 이 단계의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보 전달의 절차와 방법에 나오는 이 절차 4단계를 외워놓으면 뒤에 가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반드시 외울 것. 사실 외울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하다 보면 이거 머릿속에 다 들어갑니다. 자, 반드시 외울 것. 머리 알아놓고 그러면 정보 전달의 절차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정보 전달에서 정보는 무슨 특성을 가진다고 그랬죠? 정보? 그렇죠. 항상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객관적. 그렇다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렇죠. 개인의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고 정보는 객관적이어야 한다면요. 이 객관적인 것들은 개인의 내부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렇죠. 정보는 어떻든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요. 무언가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외부에서 정보를 뭐 해야 돼요?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정보 수집 방법의 종류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로 발표할 거거든요. 그럼 발표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표를 하려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수집을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요 문단을 같이 공부하면 좀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밑줄 한번 같이 그어볼게요. 첫 번째, 직접 얻는 방법. 자신이 직접 얻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간접적으로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자신이 직접 얻는 방법, 줄이면요. 직접 수집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얻는 방법, 간접 수집이겠죠. 앞으로 쌤은 직접 수집, 간접 수집으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직접 수집의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 같이 보면요. 직접 수집의 방법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는 겁니다. 수집하러. 요런 거죠. 전문가와의 면담, 인터뷰, 그리고 현장 탐방 가가지고 조사하는 거, 그리고 설문조사, 본인이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본인이 스스로 설문조사고요. 다른 설문조사 기관에서 해놓은 걸 보고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오는 거, 다른 기관에서 해놓은 거를 받아서 자기가 자료로 쓰는 것은 간접입니다. 자, 그리고 관찰, 실험, 이런 것처럼 자신이 직접 얻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책,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 뭡니까? 매체입니다. 이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여러분들은요, 뭔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주말 아니고서는 직접적으로 띄워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발표 수행평가를 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수집 방법이 간접 수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고 요런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구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집 방법에는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발표 조사할 때 요런 걸 쓸 수 있겠구나 또 머릿속에 새기면 되겠죠. 자, 특히 오늘날은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디지털 정보를 찾아내는 효율적인 검색 방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검색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펜이 두껍네. 효율적인 검색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친구랑 같은 상황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뭘 찾아야 돼요. 맛집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맛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핸드폰 네이버를 딱 켰는데 이 친구는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과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들을 빨리 검색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무언가 검색창에 제대로 된 키워드를 쓸 줄 아는 능력이 조금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어를 제대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 선정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한 주제어를 먼저 친다든지 유사어, 비슷한 말 혹은 반대되는 말을 치면 연관 검색어에 그 반대되는 말, 내가 찾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련어 역시 연관 검색어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주제어, 유사어, 반의어, 관련어를 검색하면 인터넷 검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전문어를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검색 방법에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효율적인 검색 방법, 인터넷 검색어 선정 방법보다 요 문단에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직접 수집의 방법과 간접 수집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익히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직접 수집이라고 해서 요 그림 3개가 똥똥똥 나오죠. 자, 뭔지 한번 써볼까요? 요건 지금 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그림. 그쵸? 얘는요, 전문가와의 면담입니다. 얘가 전문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거죠.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뭐 현장 탐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여기 와가지고 지금 도자기를 관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더 관찰에 적합한 건 얘죠. 세 번째 그림, 관찰 실험에 해당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옆에요. 옆에 페이지에 간접 수집도 나오는데요.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체를 통한 간접 수집이라고 나오죠. 매체를 통한 간접 수집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 수집은 항상 매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뭘 통해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그쵸, 신문. 이 여학생은요, 뭘 통해서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냐면 인터넷. 세 번째, 요 남학생은요, 책이라는 각각의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달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정보 수집 두 번째 문단도 연달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의 내용은요, 다양한 다양한 정보
수집 시의 유의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매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매체를 통한 자료 수집,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매체가 들어가니까 간접 수집이 되겠죠. 간접 수집을 할 때는 한 가지 매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 중요한 문장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핵심 키워드. 다양한 매체 속에서 정보를 찾도록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라 라는 말은 신문으로만 조사하지 말고 신문, 인터넷 같이 조사해라. 책 하나만 보지 말고 책, 신문 이런 거 같이 봐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매체 속에서 정보를 찾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정보의 출처가 한정되지 않고 정보의 출처가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정보가 점점 정확해지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야 하고요. 즉, 이 말은 정보의 지금 내가 말하는 정보의 출처가 풍부해지면 첫 번째 정보의 정확성과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된다라고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수집과 간접 수집의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그리고 정보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다들 요리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곧잘 만들어 먹곤 하는데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치랑 그리고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구했어.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김치도 가지고 오고 당근도 냉장고에서 꺼내오고 감자도 꺼내오고 파프리카도 다 꺼내왔습니다. 꺼내와서 얘를 통해서 마지막 결과물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당근, 김치, 파프리카, 감자 통째로 그냥 다 후라이팬에 넣으면 좋은 요리가 완성이 되나요? 안 되겠죠?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잘게 더 자르고 그리고 비슷한 재료들끼리 모아서 한번 볶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냐면 손질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데 지우면 자 이렇게 손질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요리할 때 좋은 재료를 골라서 좋은 재료는요 정보 수집을 이야기하죠. 좋은 재료를 골라오는 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골라서 요리의 맛을 살리려면 요리의 맛을 살리다 정보 전달 효과를 높이려면 반드시 이 단계, 손질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한다. 이 손질이 뭐냐면요. 수집한 정보들 중에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선별하고 그리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 같이 한번 찾아서 밑줄 그어 보면 중심 문장 이거겠죠. 수집한 정보들도 적절하게 선별해서 재구성해야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정보들을 선별해야 되나요? 제가 정보 수집을 5개 해왔거든요. 이 5개의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만 선별해야 되나요? 어떤 건 버려야 되나요? 이 정보 선별의 기준이 나옵니다. 옆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보 선별의 기준. 정보들을 막 수집했습니다. 직접 수집의 방법, 간접 수집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정보들을 여러 개를 수집했는데요. 그것들 중에 와, 이거는 내가 수집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할 가치도 없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이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선별해야 되니까 첫 번째 기준은 가치성입니다. 가치가 있는 정보인가?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골라야 됩니다. 신뢰성. 정보를 수집했는데 정보 5개 중에 하나가 네이버 지식인이 출처다. 그러면 조금 그 아이의 그 수집한 개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 중에 5개를 모두 실을 수 없다면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선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를 다 수집하고 보니까 내가 전달하려는 목적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난 내 목적에 내가 지금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이 목적에 맞는 것들만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가 잠시 들어오셔서 선생님한테 오렌지를 주고 나가셨습니다. 화이팅 하자. 자, 목적과의 적합성을 고려해서 정보를 선별했다면요. 네 번째,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고려할 것. 지금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발표하려는 대상이 청중이 고등학생인데, 어머나, 고등학생인데, 내가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보니까 너무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너무 유치한 정보인 거야. 그러면 청자에 대한 모독이죠. 그럼 그건 빼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뭘 고려해야 되냐면요. 네 번째, 청자나 독자를 고려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수집한 이 정보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들을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쓸 거를 읽을 사람들한테 유용한지,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적합한지, 이런 청자, 독자, 를 고려해서 정보 선별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보들을 선별했습니다. 정보를 선별하고 나면요. 선별 뒤에 재구성 단계가 따라야 합니다. 자, 재구성하는 거는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딨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일정한 기준을 세운 뒤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상한계에 따라 체계화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얘가 재구성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했어요. 직접 수집, 간접 수집의 방법들을 통해서 별표 정보, 동그라미 정보, 네모 정보, 세모 정보, 다이아몬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지금 수집했다고 칩시다.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 무슨 단계죠? 그렇죠, 선별 단계죠. 5개의 정보를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 이 정보는 내용의 가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해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정보는 괜찮다 해서 4개만 선별할 수 있죠.
이렇게 정보를 선별하고 보니까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딱 세워서 이 네 가지의 특성을 한번 보니까 분류가 되는 거야. 별표랑 이 동그라미 정보는 좀 비슷한 내용이고 묶을 수 있겠어, 비슷한 내용으로. 그리고 네모랑 세모도 좀 같은 맥락으로 묶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보 4개가 남았는데 이 4가지 정보를 보니까 별표 정보가 제일 위에 있는 정보고 그 밑에 동그라미 정보랑 세모 정보는 좀 비슷한 내용이고 네모 정보는 다른 내용이고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상하 관계나 기준에 따라서 분류,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재구성 단계입니다. 좀 이해되죠? 그래서 수집한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치성, 신뢰성, 목적과의 적합성, 청자나 독자를 고려해서 선별해야 하고요. 선별한 정보들을 기준에 따라서 묻고 그리고 상하관계에 따라서 체계화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정보들을 재구성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